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선출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현빈과 주아가 가족들에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던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남아있었다. 오랫동안 반대하고 갈라놓으려 했던 두 사람이 마침내 부부가 됐다. 선출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났다. 현빈아. 현빈이 곧바로 다가왔다. 예, 할아버지. 선출은 현빈의 손을 잡은 뒤 주아를 바라봤다. 내가 너희한테 많이 늦었다. 주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오늘 와주셨잖아요. 선출은 대답 대신 두 사람의 손을 포개 주었다. 서로 놓지 마라. 가족은 이기는 사람이 남는 게 아니다.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사람이 남는 거다. 현빈의 눈가가 붉어졌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말을 마친 선출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다. 현빈이 급히 그의 몸을 붙잡았다. 할아버지. 선출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애써 현빈을 바라보려 했지만 시선이 점점 흐려졌다. 주아가 웨딩드레스 자락을 걷어들고 다가왔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가족들이 놀라 몰려들었다. 선출은 현빈의 품에 기대며 힘겹게 말했다. 결혼식은 봤으니 됐다. 현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선출은 끝내 눈을 감았다. 구급차가 떠난 뒤 결혼식장에는 미처 정리되지 않은 꽃과 빈 의자만 남았다. 조금 전까지 웃고 있던 가족들은 병원으로 향했다. 검사를 마친 의사는 현빈과 가족들을 따로 불렀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현빈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치료 방법은요? 항암 치료와 조혈모세포 이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연세와 현재 상태를 보면 위험 부담이 큽니다. 주아가 물었다. 이식을 받으면 살 수 있는 건가요? 의사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공여자를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족분들부터 조직 적합성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현빈은 곧바로 소매를 걷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검사를 받았다. 현빈도 가까운 혈연 가족들도 자신의 조직이 선출과 맞기를 바랐다. 그러나 검사 결과는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나왔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분들 가운데 완전히 일치하는 공여자는 없습니다. 동숙은 의자에 주저앉듯 앉았다. 한 명도요? 현재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현빈은 검사지를 받아들었다. 비혈연 공여자는요? 등록기관을 통해 찾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빈은 병실 안의 선출을 바라봤다. 우리한테 시간이 없잖아요. 병실에서 선출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기철은 침대 곁에 서서 선출의 손을 내려다봤다. 선출이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더라고. 주아는 기철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기철은 선출을 향해 낮게 말했다. 양선출. 이렇게 가려고 나한테 사과한 거냐? 선출의 눈꺼풀이 희미하게 떨렸다. 나는 아직 너 용서 안 했다. 그러니까 살아서 더 빌어. 선출은 가까스로 눈을 떴다. 기철아. 그래. 나 여기 있다. 선출은 힘겹게 웃었다. 내가 내 옆에 있을 줄은 몰랐다. 기철은 선출의 손을 거칠게 잡았다. 나도 몰랐다. 내가 너 때문에 또 울게 될 줄은. 병실 밖에서 현빈은 치료 동의서를 쥐고 있었다. 주아는 그 옆에서 의사가 설명한 위험성을 다시 떠올렸다. 이식했다 잘못되면 어떡해. 오빠. 결혼식을 마친 뒤 처음으로 나온 호칭이었다. 현빈은 주아를 바라봤다. 잠시 흔들렸던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다. 해도 죽고 안 해도 죽으면 해봐야지. 현빈 씨. 할아버지가 포기한다고 해도 나는 포기 못해. 원망할 것도 남았고 들을 말도 남았어. 주아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럼 우리 같이 설득해요. 현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출은 치료를 거부했다. 이 나이에 무슨 이식이냐? 괜히 사람들 고생시키지 마라. 현빈은 침대 앞으로 다가갔다. 할아버지는 평생 가족들 인생을 대신 결정하셨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내 몸이다. 할아버지 몸이지만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선출은 현빈을 노려봤다. 사랑? 현빈의 목소리가 떨렸다. 예. 사랑합니다. 미워했어도 사랑했고 원망했어도 할아버지였습니다. 선출의 눈빛이 흔들렸다. 현빈은 치료 동의서를 내밀었다.
제 결혼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셨죠. 이제 제 소원 들어주세요. 내 소원이 뭐냐? 살아주세요. 주아도 선출의 곁으로 다가갔다. 저도 부탁드릴게요. 회장님이 제대로 사과하고 제대로 용서받는 모습까지 보고 싶어요.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망치듯 죽지 마라. 살아서 내가 바꾼 세상을 봐. 선출은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다. 오래전 자신이 권력으로 밀어냈던 사람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상처 입었던 자식들. 그리고 그 모든 상처를 넘어서 자신의 곁에 남은 손자와 손자 며느리. 선출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이 늙은이 하나 살리겠다고 다들 난리구나. 현빈이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그러니까 사인하세요. 선출은 치료 동의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며칠 뒤 비혈련 공여자 등록기관에서 연락이 왔다. 완전 일치는 아니었지만 이식 가능성이 있는 공여자가 확인됐다. 선출은 강한 항암 치료를 견뎌야 했고 이식 과정 역시 위험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선출은 현빈을 불렀다. 회사 일은 어쩌고 여기 있냐? 회사보다 할아버지가 먼저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선출은 주아에게도 손을 내밀었다. 기철이 손녀딸. 주아가 그의 손을 잡았다. 네, 회장님. 이제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주아는 잠시 망설였다. 선출은 눈을 감으며 말했다. 결혼까지 했으면 할아버지라고 해야지. 주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네. 할아버님. 선출은 만족한 듯 입가를 올렸다. 그 소리 들었으니 살아서 다시 듣고 싶구나. 선출이 치료를 받는 동안 대안과 정안은 동익의 선거 캠프를 지켰다. 초기 지지율은 3%였다. 누구도 동익의 당선을 예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익은 매일 시장을 돌았다. 개발을 반대하는 상인뿐 아니라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다. 저는 시장을 무조건 그대로 두자는 게 아닙니다. 동익은 낡은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들을 바라봤다. 시장은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내쫓고 건물만 새로 짓는 건 발전이 아닙니다. 대안은 정책 자료를 나눠주었다. 정하는 목소리가 쉬도록 후보 이름을 외쳤다. 양동익. 양동익. 대안이 정한의 팔을 붙잡았다. 아버지. 공동익이에요. 정한은 멋쩍게 웃다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익. 우리 공동익.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따라 외쳤다. 공동익. 공동익. 동익은 눈물을 감추려 고개를 숙였다. 개표날 밤. 가족들과 시장 상인들은 캠프에 모여 결과를 지켜봤다. 초반에는 상대 후보가 크게 앞섰다. 그러나 시장과 구도심 지역 개표가 시작되자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었다. 마지막 투표함이 열렸다. 무소속 공동익. 불과 수백 표 차이의 당선이었다. 캠프 안에서 환호가 터졌다. 정한은 두 팔을 번쩍 들었다. 우리 동익이가 해냈다. 동익은 가장 먼저 정한에게 큰 절을 올렸다. 형님 덕분입니다. 정한은 동익을 일으켜 끌어안았다.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사람들 마음 얻은 거지. 대안도 동익의 어깨를 잡았다.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약속 하나라도 어기면 제가 먼저 끌어내릴 겁니다. 동익은 눈물을 훔치며 웃었다. 알았다. 제일 무서운 감시자가 집안에 있네. 동익은 당선 인터뷰에서 온정시장 개발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개발을 막는 시의원이 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쫓겨나는 개발을 막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병원에 있던 동숙은 휴대전화로 당선 소식을 확인하고 선출에게 달려갔다. 선출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동숙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버님, 동익 씨 당선됐어요. 선출의 손가락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동숙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아버님도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녀는 선출의 손을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저 대안 씨랑 병원 다녀왔어요. 대안이 동숙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동숙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아직 아주 초기라서 조심해야 한대요. 그래도 아버님한테 손주 안겨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출의 눈꺼풀이 흔들렸다. 현빈이 다가와 그의 이름을 불렀다. 할아버지. 선출은 힘겹게 눈을 떴다. 가족들은 누구도 먼저 말을 잇지 못했다. 선출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동숙을 바라봤다. 정말이냐? 동숙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님.
선출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살아야겠구나. 현빈은 선출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야 그 말씀하시네요. 몇 달이 흘렀다. 선출은 긴 치료를 견뎌냈다.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것은 아니었지만 지팡이를 짚고 집안을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했다. 태안그룹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현빈은 임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오늘부로 저는 식품사업부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한 선택에 놀랐다. 현빈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태안의 이름보다 제품과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업부를 만들겠습니다. 인사 담당 임원은 새로운 발령안을 펼쳤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총괄이사 발령이 있을 겁니다. 새 총괄이사로 발령된 사람은 오랫동안 현장을 지켜온 실무 책임자였다. 혈연도 측근도 아니었다. 선출은 회장실에서 그 인사안을 바라봤다. 내가 평생 하지 못한 걸 내가 하는구나. 현빈은 말했다. 할아버지가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선출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가 나한테 기회를 준 거다. 틀렸다는 걸 인정할 기회. 온정시장 개발안도 전면 수정됐다. 상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재생사업이 시작됐고 동익은 시의회에서 첫 번째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장을 떠나지 않고도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임시 매장과 임대료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다. 동익은 의회 발언대에 서서 말했다. 사람이 사라진 뒤에 남는 새 건물은 발전이 아닙니다. 정아는 방청석에서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보냈다. 성미에게도 다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복귀 생방송 날. 성미는 대기실 거울 앞에서 대본을 쥐고 있었다. 아무리 연습해도 손끝의 떨림은 가라앉지 않았다. 집에서는 가족들이 방송 시작을 기다렸다. 동숙은 긴장한 얼굴로 시계를 바라봤다. 아, 우리 성미 진짜 떨리겠다. 생방송 얼마만이야? 대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잘할 거야. 성미 씨는 도망치지 않고 돌아갔잖아. 방송이 시작됐다. 성미는 카메라 앞에서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 과거 자신을 향했던 비난과 실패가 떠올랐다. 그러나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첫 문장은 조금 떨렸다. 두 번째 문장부터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사람은 아프면 병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플 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맬 때가 많습니다. 성민은 준비한 원고를 내려놓았다. 저도 많이 헤맸습니다. 잘못했고 상처를 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태프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봤다. 그때 가족들이 저를 기다려줬습니다. 잘못을 없던 일로 해준 것이 아닙니다. 다시 잘 살아볼 기회를 준 겁니다. 성미의 눈가가 붉어졌다. 오늘부터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시청자를 향해 환하게 웃었다.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방송을 지켜보던 가족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1년 뒤 온정시장은 낡은 모습을 완전히 버리지 않은 채 새롭게 바뀌었다. 오래된 가게들은 자리를 지켰고 빈 점포에는 젊은 상인들이 들어왔다. 동익은 시의원 배지를 달고도 매일 시장에 나왔다. 시의원이 가게에서 뭐 하냐고요? 여기서 시작했으니 여기서 들어야죠. 정아는 여전히 동익의 가장 열성적인 지지자였다. 우리 공동익 의원이 말만 하면 다 된다. 대하는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의회에서 혼자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동익이 말은 맞아. 동숙은 갓난아이를 안고 시장 안으로 들어왔다. 선출은 지팡이를 짚은 채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줘봐라. 동숙은 아기를 선출의 품에 조심스럽게 안겨주었다. 선출은 아기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다. 내가 이 얼굴 보려고 살았구나. 기철이 옆에서 말했다. 내가 잘해서 산 줄 아냐? 의사들이 살린 거지. 선출은 기철을 흘겨봤다. 좋은 날까지 꼭 그렇게 말해야겠냐? 내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다. 오래 살라고 그러는 거다. 선출은 아기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이제 내가 나 미워하는 것도 정이구나. 기철은 대답 대신 선출 옆에 앉았다. 현빈과 주아도 시장 입구의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식품사업부 신제품을 들고 있었다. 시장 상인들과 함께 만든 지역 상생 상품이었다. 주아는 가족들을 향해 달려왔다.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선출이 먼저 대답했다. 어느 할아버지 부르는 거냐?
주아는 잠시 고민하는 척하다가 웃었다. 두 분 다요. 기철과 선출은 서로를 바라보다 함께 웃었다. 성민은 그 모습을 방송 프로그램의 마지막 사연으로 소개했다. 어떤 가족은 너무 오래 미워했습니다. 서로를 용서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가족들은 시장 한복판의 긴 식탁에 둘러앉았다. 하지만 사랑은 잘못을 지워주는 약이 아니었습니다. 선출은 기철의 잔에 차를 따라주었다. 현빈은 주아의 손을 잡았다. 대아는 동숙과 아기를 바라봤다. 동익은 시장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웃었다. 사랑은 아픈 곳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성민은 마지막 원고를 내려놓았다. 상처를 인정하고 잘못을 사과하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는 것. 주아는 식탁 위에 따뜻한 음식을 올렸다. 다들 드세요. 식기 전에요. 선출은 가족들을 둘러봤다. 내가 한마디 하겠다. 현빈이 웃었다. 또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선출은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말했다. 아프지 말고 살아라. 그래도 아프면 숨기지 마라. 기철이 곧바로 받아쳤다. 내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가족들의 웃음이 이어졌다. 선출도 따라 웃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 알지. 성미의 목소리가 가족들의 웃음 위로 이어졌다. 마음이 아픈 날에는 혼자 견디지 마세요. 주아는 현빈의 어깨에 기대었다.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현빈은 주아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가족들은 오랜 갈등을 지나 마침내 같은 식탁에 앉았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 대신 그 상처를 함께 바라볼 사람들이 생겼다. 성민은 환하게 웃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당신의 아픈 마음에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